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 KB부동산 주간 보고 2021년 9월 13일. 네, 많이 늦었죠? 네, 왜냐면은 지난주 추석이었기 때문에 한 주 늦게 시켰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에 주간 보고가 이제 KB부동산에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주 늦게 어차피 뭐 추석 때 이거 올려봤죠. 보는 사람 원래도 없지만 더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네. 평택, 미추홀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높은 상승세. 네, 경기도 평택 매매가 상승률 1.43%, 전세가 상승률 1.21%로 타 시구군보다 높은 상승. 이천이 아닙니다. 인천 미추홀구 매매가 상승률 1.19%, 전세가도 0.52%로 인천 내 가장 높은 상승입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5개항시 전국을 보면 수도권이 높은 상승세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국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보시는 것처럼 삐뚤빼뚤인데, 네. 5개항시, 네. 거의 대부분 보합이고 좀 내려가고 뭐죠. 그러니까 상승은 여전한데, 네. 이건 아무래도 추석 연결이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을 볼 때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인천, 전국 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제일 높고요. 인천이 꼴등으로 가 있네요. 네. 웬일이니? 항상 1, 2등을 놓쳤 않았던 인천인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노원구, 강서, 은평, 종로, 용산입니다. 노원구가 0.65, 강서 0.65 둘이 같은 공동 1위를 했네요. 네, 그래서 강서가 계속해서 지금 순위권에서 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애들이 좀 부침이 있는 반면에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는 평택, 동두천, 오산, 화성, 이천입니다. 네, 그래서 평택이 가장 높은, 그다음에 동두천, 오산. 네, 동두천이 여전히 상승률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뭐 보니까 뉴스에서도 동두천에 뭐 18% 올해 올랐는데 뭐 그 매수자의 66%가 갭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야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거를 왜 이렇게 숫자를 정확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순간 신기하네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세를 보면 이건 보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비슷한 어떤 그 틀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보면 충북, 인천, 대전, 충남, 경기 순입니다. 그래서 충북이 쭉 올랐다. 충북에 뭐가 있죠? 청주가 있습니다. 제천이 있고요. 네, 충주가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현재는 1등이다. 네, 그다음에 인천,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입니다. 은평, 광진, 중랑, 종로, 성동 순입니다. 네, 은평이 0.86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전세 가격이 다른 데 비해서도 훨씬 더 높게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한 주만 놓고선 말하기는 좀 힘들 듯 하죠. 네. 자, 그다음에 경기도는 평택, 안산, 단원구, 오산, 광명, 안양, 동안구. 네. 평택이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다 매매, 전세 전부 다 1위 차지한 대단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안성과 이천은 사라졌네요. 네, 힘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광주가 계속해서 1등, 그다음에 인천,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대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위 대전, 울산, 대구는 꺾인 추세고요. 부산은 좀 보합이고, 서울은 이 정도면 보합인 거고, 인천은 꺾이고 있는데도 여전히 저 위에 있다는 거, 광주는 쭉 올라가서 지금 좀 되어 있다는 거,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서울 은평구 매매가가 비싼 이유, 젊은층 실수요자 출퇴근 편리 3호선 라인 인근 아파트 꾸준히 매수하고 거래량 적으나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 3호선 라인 아파트라고 하면은 뭐 녹번역 근처에 있는 신축이니까 젊은 층은 아닐 테고, 그러면 은평 뉴타운 쪽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북한산 1스테이트 트리플 역세권, 호재가 있는 연신역 1대단지 강세, 은평, 뉴타운 단지들도 매수세 꾸준. 네, 그 다음에 종로구입니다. 도시 업무지구 직접적인 수익 꾸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가 많지 않은 편이라 매매가 상승세 유지. 많지 않은 상승세 유지라는 건 좀 말이 이상하긴 합니다. 금주는 특히 내수동, 무학동 일대 역세권 단지들이 강세. 네, 여기 정말 아파트 없는데,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 부족, 금리 인상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 무기는 한산. 네, 경기 평택입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안중역세권, 도시개발, 매도질 내연동물 회수, 호가 올림, 투자문의 다수, 매물 없음, 거래 못함, 공시가 1억 미만 단지를 거래 활발, 고독 신도시 일대 가격 상승,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최선 두톤적으로 평택 전 지역의 매매가 전 지역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인천 미추홀구 인근 구월동과 연수동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에 따라 미추홀구 유입되는 수요가 꾸준. 특히 공시가 1억 미만 저가 단지를 관심 높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지로 선정된 재물포역 일대와 교통역구 양만, 주안동 일대 단지의 매물가 상승 추세이다. 또한 용영 하객지구 개발 영향으로 주변 단지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인천은 항상 연수구만 나오는데 미추홀구가 나왔다는 점. 네,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건축 25에서 26년 들어 단지마다 리모델링 추진. 단기간에 많이 오른 편, 매도가 높고 매수는 광망 추세, 거래 정체, 그린시티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인 좌동 일대, 센텀 이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호재, 반여동 단지들이 꾸준한 상승. 지방 청주 서원구입니다. 아까 청주 말씀드렸죠. 충북. 네. 아파트 가격 상승에 기대감 매물 급감, 양도세 문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 기함, 특히 공시가 1억 미만 단지 매물 빠르게 거래, 상대로 가격이 저렴한 노후주공 아파트 단지들. 네, 전체적으로 이 서울서권 이외의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1억 이하 단지들의 이제 그 세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으로 많이들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전세입니다. 서울 광진구 계약갱신구 정보 많이 사용, 신규 전세 공급 주로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 신규 입주물건 기존 30-40% 상회하는 가격 시장에 나오고 있다. 네. 30-40% 상이면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잖아요. 막 1억이다 그러면 1억 3천, 4천인 거고 5억이면은 5, 30이니까 6억 5천, 7억이 나온다는 거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중랑구 추석 연휴제나 전월세 매매 거래 소강, 양도소득세 주가, 임대차 3법 등 영향으로 매물이 줄어들어 거래 거의 없고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다음에 경기 평택,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에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전세 매물 부족 현상, 전세가 매물가 동반 상승하겠다. 거의 전세는 좀 칸들이 좀 적네요. 내용이. 네. 그다음에 인천 중구입니다. 제366고 착공 중산동 중시로 매매가 상승, 전세가도 함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서울도시제 7호선 연장, 인천발 KTX 개통, 제2공항철도 추진 등 교통 환경 개선 영향으로 수요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역세권 단지들 중심으로 거래가 상승 중이다. 하권 선호 높은 운송선 단지들이 급주 강세를 보였다.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긴 하네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벌주들은 지금이 아니라, 근데 지금 이거는 전세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세가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매매가 오른다는 뭘까? 여튼 그렇습니다. 대전 중구 2024년 개통 중인 중저권 광역철도 건설 교통호재,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까지 만여 세대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 진행될 예정. 구축 단지 거래 활발, 매매가 상승이 전세가 상승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대전 중구가 그렇다입니다. 청주 흥덕구, 네, 지방은 전부 다 청주로 나와 있네요. SK 하니스가 있어. 수요 중인 두터나 기존 임체 물량들이 매매 전환, 계약갱 시청권 행사, 재계약 많아지고 전세 물량 갈수록 끼어지고 있다. 하근과 상권이 밀집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복대동과 복대동의 인접해 있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복명동 일대 단지들이 상승세를 보고 있다. 네, 복대동, 복명동은 청주에서도 좀 유명한 동이라 할 수 있는 곳이죠. 네, 전체로 보면은 이번 주에 상승률로 보면 평택, 청주, 서원구, 동두천, 인천 미추홀구, 오산, 화성, 이천, 강릉, 시흥, 수원, 장안구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대부분 서울서권이 상위권을 휩쓸었는데 청주, 서원군이 이번 주에, 그리고 강릉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서원과 강릉은 그동안 차트에 계속 등장하지 않았던 놈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뭐 부산이나 뭐 이런 쪽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놈이 이렇게 등장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세입니다. 자, 전세는 평택, 대전, 중구, 부산, 강서구, 안산, 단원구, 오산, 청주, 서원구, 은평구, 청주, 흥덕구, 광명, 천안, 동남구. 네. 전세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올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여기 나온 청주, 서원, 흥덕구, 네, 둘 다 차트에 있다는 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듯 하네요. 네, 오늘은 매매 증감으로 좀 볼까요? 매매 증감으로 좀 우리가 쭉 본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는 색깔이 많이 진해졌죠. 서울도 옅어져서 좀 진해졌다가 이번 주에 살짝 옅어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추석
밑과 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여하튼 강북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진해졌다. 그래서 밑만 이렇게 넣다 보면은 노원구, 은평구가 진하고 나머지는 좀 옅어졌다라고 옅어진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근데 하얀색은 없다는 게 또 눈에 띄죠. 여기 뭐 하얀색들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최근 2-3주, 2주 정도를 보면 하얀색은 전혀 없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다면 이쪽으로 넘으면 강남 쪽으로 넘어오면 네, 강동구가 하얀색이 좀 있고요. 동작구도 있고 영등포도 있고 결과적으로 강북이 좀 더 시세 상승은 많이 하고 있다. 네, 강남 쪽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서가 그나마 좀 높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입니다. 네, 부산은 현재 색깔이 좀 진해졌다 그러지만 옅어졌다. 하얀색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해운대구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 네, 해운대구는 가격도 비싼데 여러 호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몰리고 그러니까 더 이런 여러 가지 좋다라고 하면 좋은 것들이 다 계속해서 밀집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구입니다. 대구는 뭐 하얀색 천지이죠. 네. 그러면서도 달서군 정도가 좀 왔다 갔다. 우리 많이 아는 수성구는 좀 그래서 대구는 여전히 좀 입주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 네.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인천 네. 완전히 불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번 주에 그나마 옅어졌는데 이 옅어진 것도 이쪽이 옅어진 거에 보면 많이 진하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하다. 미철구 1% 넘은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네, 동구가 0.24%를 보이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광주. 네, 매수 지수는 계속 높은데 드디어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좀 진해진 것들이 점점점 생기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가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그다음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대전은 색깔이 좀 진해진 걸로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옅어다 진해지고 계속 다 진해니까 대전도 다시 꿈틀꿈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하얀색 많은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중구와 동구 정도가 좀 색깔이 좀 진해지는 걸로 좀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를 보시면 수원. 예, 수원은 계속해서 빨간색 좀 짙은 색 위주로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팔달구만 좀 네, 아닌데요. 팔달구 어떻게 보면 수원에서도 전통적인 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파가 팔달구로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다음에 성남은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거 아닌가. 그다음에 고양은 다시 좀 색깔이 좀 진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다음에 네, 안양은 뭐 계속해서 네, 부천, 의정부 다 그렇습니다. 평택 완전히 그냥 그냥 뭐 끝이 없다. 그러니까 평택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신도시 위주 쪽이니까요. 거의 구도심 쪽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안산도 그렇고요. 과천은 뭐 워낙 그 물량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또 입주 물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리가 좀 상황이 그렇네요. 근데 구리가 곧 이제 별내선이 이제 뚫린다라고 하면 다시 또 꿈틀할 수 있으니까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용인,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거의 대부분 뭐 수도권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부 다 시뻘건색 하남만 특이하죠. 하남 이번에 8호선이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좀 그런 게 아닌가 기다리는 네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동두천 뭐 화성도 다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를 보면 네 전체적으로 강릉이 계속해서 좋은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충북은 청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서원구 다시 청주가 이렇게 색깔이 진한 걸로 바뀌었다. 근데 그 옆에는 충주, 제천도 같이 좀 이렇게 됐다는 거 우리가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은 천암이 계속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뭐 쏘쏘 네. 그 다음에 전북은 전주이죠. 전주 뭐 군산이 계속해서 좋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규제 지역이다 아니다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남은 그냥 뭐 하얀색 투성이 그냥 전부 하얀색입니다. 목표를 최근에 투자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도 색깔이 그날에도 좀 다시 좀 생겼다 하얀색에서 그런 거 좀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경남입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하얀색에다가 좀 색깔이 좀 다시 좀
있어졌다. 그때 진주 김해가 좀 색깔이 진해졌다. 요 정도. 그 사람들은 대부분 마산 청원 쪽으로 그래서 마산 청원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색깔이 이제는 좀 진해졌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는 이렇고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